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오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벌써 대선 승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다리 공략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선도 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성역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큐는 올 가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선도 되기 전에 용비어천가, 아니 명비어천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촬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5.18 행사장에서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조은성 감독은 지난 18일 현장에서 만난 뉴데일리 기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기록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위원회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조은성 감독은 과거 시민노무현이란 다큐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에는 명비어천가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 감독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촬영이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은 20대 대선이 진행되던 때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승리를 자신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다큐멘터리 개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다큐를 넘어 정치 선전물 내지 이재명 찬양물 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습니다. 당선 여부도 불확실한데 벌써부터 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이재명이 만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조 감독은 처음에는 민주당과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데일리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민주당은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성 감독은 처음에는 민주당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석열 계엄과 빛의 혁명, 윤석열 파면, 이어진 조기 대선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이니까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해당 제작위원회를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자신들과 사전 협의 없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글쎄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던 일이고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기록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명칭을 민주당 몰래 버젓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치는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신격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선도 안 됐는데 다큐부터 만드는 이 오만한 행보, 국민들을 너무 얕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또 지역 중복 양다리 공략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 역시 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오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미 부산과 인천 양쪽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중복 공략이 들통나자 부산에는 국내 사건을, 인천 해사법원에는 국제적인 소송을 담당하는 이원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양지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사법원의 성격상 국제소송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19일 우리 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별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시와 의왕시가 대립하고 있는 위례과천선 연장의 경우 양지역에 모두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은 의왕시 공약에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지원을 담았고 안양시 공약에는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상충되는 공약을 양지역에 모두 약속한 것입니다.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안양시 공약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동편마을에서 비산동, 박달, 광명역 이렇게 구간을 추가로 연장해서 서울 강남권 전 지역 30분대 연결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선으로 위례 과천선이 연장되면 안양시 동쪽에 위치한 의왕시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의왕시는 안양을 비껴가서 의왕을 거쳐서 안산 반월역을 연결 노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주장하는 광명역 추가 연장안과 공통점을 도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의왕시 공약에는 의왕 연장 추진을 지원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및 왕곡지구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교통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철도 교통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중복 공약은 지자체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간 감정싸움으로 지역 갈등이 불가피해지기도 합니다.
충남 아산시와 전북 남원시 공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남원시에는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을, 충남 아산시에도 경찰 클러스터 완성 공약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두 곳에 모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전북 남원은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은 복기왕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반면 이들 지역들과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로 함께 선정된 충남 예산군에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충남 예산지역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강성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린 현안이기도 합니다. 연간 5천여 명의 교육생이 경찰학교를 방문하게 되고 300여 명이 상주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다리 겹치기 공약을 하는 것은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상대 지역보다 표를 많이 몰아줘야 대선 이후 보상을 요구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렇게 되면 지역 정치인들은 공약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저쪽 지역보다 우리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몰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한 지역에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교도 여기 가서 시시해 저기 가서 시시해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인데 지역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대수겠느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역 간 부딪히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원과 중재를 약속하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공약은 분명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간 갈등 중재를 약속하는 취지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해당 현안들은 모두 정부에서 정해진 계획과 공모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맡길 것이라면 애초부터 공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해명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버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자식들이라고 거짓말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